안녕하세요, 셰프 이딸입니다. 오늘은 깍두기 김치를 만들어 볼 텐데요. 혹시 여러분 김치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짜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음식이지만 먹어보기만 하고 제대로 만들어 본 적도 없으실 텐데요. 오늘 제가 미슐린 3스타에서 정말 매일매일 김치만 담그고 공부했던 경력과 함께 오늘 김치와 더 친해지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먼저 김치는 발효 음식이죠. 발효 음식이란 음식물 안에 있는 미생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효소에 의해 분해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유산균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단맛, 신맛, 감칠맛 등 다양한 맛들을 생성하죠. 그럼 부패는 무엇일까요? 사실 발효와 부패는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몸에 좋은 것이 생성되는 것이 발효, 그리고 몸에 안 좋은 것들이 생성되는 것이 부패입니다. 그럼 부패가 되지 않고 발효가 되기 위한 조건은 딱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염도와 온도입니다. 이 두 가지는 김치를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필요한 재료는 이제 무, 대파, 쪽파, 그리고 마늘, 생강, 매실청, 멸치액젓, 고춧가루, 새우젓, 설탕, 소금, 그리고 다시 육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를 잘라 보겠습니다. 무는 이제 껍질을 벗겨주시고, 그리고 저는 오늘 1.5 곱하기 1.5cm로 잘라주겠습니다. 제 칼질은 요리의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최대한 같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그럼 이제 앞쪽이랑 뒤쪽 한번 잘라주신 다음에 이제 옆쪽을 돌려서 좀 평평하게 만들어주세요. 좀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거죠. 옆으로 먼저 이렇게 다 썰어주겠습니다. 저처럼 빨리 안 하셔도 되고, 좀 서투신 분들은 천천히 해주세요. 물을 보면 흰 부분이랑 파란 부분이 있잖아요. 보통 흰 부분은 좀 쓰고 좀 맵고 익었을 때 감칠맛이 좀 더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흰 부분은 좀 달아요. 그리고 좀 더 아삭거리고, 그래서 용도에 맞춰서 좀 써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 깍두기는 두 부분 다 쓸게요. 이렇게 써신 무를 옆으로 돌려서 이런 식으로 썰어줄게요. 이 무가 둥글다 보니까 정말 다 똑같은 사이즈로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도 좀 최대한 맞춰주세요. 만약에 이제 크기가 너무 작다 싶으신 거는 좀 따로 빼두셨다가 육수나 아니면 무생채 같은 데 쓰셔도 돼요. 물을 다 자르고 나면 물을 소금물에 절이겠습니다. 이 과정이 정말 김치를 담는 데 제일 중요한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채소를 썬 다음에 소금이나 소금물에 절이고 냉장고에 넣어놔도 김치가 돼요. 실제로 김치 맛도 나고 향도 납니다. 이제 김치 숙성 과정에서 이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생물들이 유입해 들어오는데, 그때 어느 정도 염도가 있으면 유해 미생물들이 사멸되고 좀 몸에 좋은 균들만 남게 돼요. 그럼 지금부터 소금물을 만들어 볼 텐데요. 저는 10% 소금물에 1시간 정도 절이겠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만드는 과정에서 꼭 물을 썬 다음에 바로 소금물에 절이는 거 먼저 시작해주세요. 나머지 양념이나 나머지 재료 써는 거는 절이는 동안 썰 수 있으니까요. 그럼 저는 무 2.5kg 기준으로 소금 300g, 물 3L를 넣어서 10% 소금을 만들어 줄게요. 김치를 만드실 때는 꼭 천일염을 써주세요. 아시겠지만 천일염은 이제 정제되지 않은 소금으로 몸에 좋은 성분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안 좋은 성분들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쓴맛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아이오딘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발효 과정에서 안 좋은 성분이나 아니면 쓴맛이 다 날아가니까 이제 발효나 숙성에 아주 적합한 소금입니다. 그럼 이제 소금을 완전히 100% 녹여주세요. 이제 무에 바로 넣고 절이겠습니다. 이 무가 완전히 다 절여져야 돼요. 이제 무가 물보다 더 많으면 좀 더 만들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담궈 놓고 이제 15분에 한 번씩 뒤집어 주세요. 이제 골고루 절이기 위해서죠. 이런 식으로요. 이제 무가 절여지는 동안 식재료를 손질하고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식재료는 이제 대파랑 이제 쪽파가 들어가는데 저는 이번에 릭을 사용할게요. 근데 미국에서 대파 구하는 것 자체가 좀 쉽지도 않고 릭이 좀 더 두껍고 좀 더 단맛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릭은 진짜 흙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반을 잘라보면 흙을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항상 물로 잘 헹궈주세요. 첫 번째 뿌리 쪽 이제 잘라주시고요. 뿌리 쪽도 나중에 킵하시고, 그리고 육수 같은 데 우릴 때 쓰셔도 돼요. 그리고 같은 크기로 썰어주겠습니다. 무랑요 1.5cm요. 요리사의 필수품이죠. 벤치 스크래퍼입니다.
이것도 같은 크기로 1.5cm로 썰어줄게요. 근데 이번에 좀 커서 이거 한번 반으로 가르고 썰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념을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다시 육수를 먼저 올려놓겠습니다. 육수는 꼭 다시 육수가 아니더라도 뭐 닭육수 이런 거 다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네, 물이랑 다시를 올려주시고 찬물부터 올려주세요. 그래야지 더 잘 우려나옵니다. 이렇게 끓어오르면 약불로 줄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마늘에다 껍질을 까주셔야 돼요. 제 깐마늘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확실히 이제 깐마늘보다는 육종 마늘 훨씬 향이나 풍미가 훨씬 좋습니다. 일조 한번 잘라주시고 좀 한번 부셔주세요. 마늘 써실 때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이거 참 좋아하는 방법인데 하나하나 자를 때는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김치를 위해서 좀 많은 걸 자를 때는 그렇게 크게 도움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터득한 방법은 채 써준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펼쳐주시고 그냥 다져주세요. 그냥 다른 것도 다 똑같이. 절대 막 저처럼 빠르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안 되신 분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확실히 향이 훨씬 더 좋아요. 생강도 이걸로 해주시면 돼요. 이제 전에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도 제가 일일이 다 손으로 다 다졌었는데요. 그 이유가 다진 마늘을 사용하고 쓰면 좀 향도 좀 부족하고 효소 작용에 의해서 쓴맛이 올라와요. 근데 그 차이가 정말 모든 사람이 알아차리는 차이도 아니고 진짜 알아차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긴 해요. 사실 오시는 손님 중에서. 하지만 그런 사소한 차이들이 모여서 이제 고급 음식과 일반 음식을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강을 이렇게 편 써준 다음에 이렇게 채 썰어 주시고 옆으로 돌려서 썰어 줄게요. 좀 곱게 다져주세요. 많은 꽉두기 먹다가 갑자기 큰 생강 씹히면 좀 기분 안 좋잖아요. 그리고 너무 맵고. 그리고 새우젓도 한번 다져서 넣어줄게요. 새우젓도 이게 통째로 들어가는 것보다 다져 들어가는 게 맛도 훨씬 잘 나오고. 그리고 이제 김치 같은 거 먹을 때 이제 보기가 좀 별로 안 좋아요. 새우젓 이런 게 하나가 통째로 들어있으면. 그래서 보통 이렇게 다져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꼭 이제 국물까지 다 같이 긁어서 넣어주세요. 다시가 다 끝났으면 얼음물에 식혀주겠습니다. 꼭 식힐 때 다시를 같이 넣고 식혀주세요. 왜냐면 그 레스팅하면서 우러나오는 좀 맛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팬 채로 식혀주세요. 왜냐면 열 전달이 훨씬 더 잘 돼서 훨씬 더 빨리 식습니다. 이제 나머지 시대를 넣고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 멸치액젓, 실청, 설탕, 고춧가루. 그리고 이제 다시가 좀 식으면 그때 다시를 넣고 이제 양념 끝내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1시간이 지났으니까 물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절여진 무는 만졌을 때 겉부분은 살짝 이제 말랑말랑하면서 또 눌러보면은 안쪽에 좀 알맹이가 느껴져야 되는데요. 그럼 이제 이거를 물로 한번 씻어서 간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어느 정도 좀 간간해야 돼요. 아니, 김치가 숙성되면서 야채에 있는 물이 좀 나오거든요. 만약 여기서 싱거워지면 가면 좀 더 싱거워지기 때문에 좀 여기서 간간해야 돼요. 지금 딱 간간하니까 소금물을 빼고 몇 번 헹궈낼게요. 이런 식으로 물기를 다 빼신 다음에 몇 번, 한두 번 정도 헹궈주시면 돼요. 이게 안 헹궈주면 겉에 있는 소금물들이 다 들어가서 좀 짜질 수 있거든요. 물기를 최대한 빼겠습니다. 이제 장갑을 끼신 다음에 모든 재료를 넣고 버무려 주겠습니다.
골고루 묻혀주시면 돼요. 이제 골고루 묻혀주신 다음에 이 무의 사이즈 중에서 가장 평균적인 사이즈 하나를 잡고 이제 한번 맛을 보세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좀 간간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싱거우면 가바로도 되고 좀 쿰쿰한 향도 나고 그 숙성이 제대로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좀 싱겁다 그럼 소금이나 액젓을 좀 넣어서 간을 좀 맞춰주세요. 그럼 이제 통으로 옮기겠습니다. 담을 때 최대한 빈 공간이 없게 담아주세요. 익으면서 이제 김치 물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모든 무가 그 물에 잠겨 있어야 숙성이 좀 골고루 잘 일어나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여건이 좀 안 되다 보니까 2.5kg만 했는데 만약에 좀 많이 담그고 싶으신 분들은 한 3배, 뭐 2배, 3배 이렇게 곱해서 좀 많이 담그셔도 됩니다. 이제 겉부분이 좀 마르지 않고 좀 골고루 좀 절여질 수 있도록 싸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발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냉장고에 넣기 전에 실온에 좀 놔두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뭐 얼마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요. 왜냐면 염도가 높을수록 미생물 활동이 억제되기 때문에 좀 긴 시간이 필요하고 염도가 낮을수록 미생물 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해요. 만약에 제 레시피대로 완전히 똑같이 하시고 저랑 똑같은 염도를 가지고 계시면 여름에는 6시간에서 한 12시간 정도, 봄, 가을에는 하루에서 이틀, 그리고 겨울에는 한 3일에서 5일 정도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약간의 김치 약간 시큼한 향 같은 게 올라와요. 그때 이제 바로 냉장고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숙성시키면 아주 맛있는 김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치의 발효 과정에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김치가 발효가 되면서 여러 가지 균들을 형성하는데 그중 하나인 락토바실러스는 10도 이상에서 잘 활동을 하고 신맛을 좀 형성해내요. 그 다음에 이제 르코너스톡은 10도 이하에서 활동을 하면서 단맛 그리고 시원한 맛들을 형성하죠. 그래서 즉 신맛이 부족하면 10도 이상에서 빼주시면 되고요. 뭐 즉 실온이죠. 그리고 뭐 단맛과 시원한 맛이 부족하다. 그럼 냉장고에서 이제 넣어서 좀 숙성을 더 해주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김치를 먹을 때 약간 뭐 작은 탄산감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미생물들이 이제 단당류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제가 설명해드린 거에 따라서 이제 발효를 해주시면 되고요. 일주일에서 2주일 후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벌써 10일이 지났네요. 그럼 이제 깍두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육안으로도 이제 정말 색도 연해지고 국물이 많이 나온 게 보이죠? 그리고 항상 김치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맛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잘 위아래를 한번 뒤집어 주세요. 그리고 지금 향도 굉장히 시큼한 향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꼭 이제 김치는 맛을 보지 않더라도 이제 색깔이나 향이나 그리고 이제 국물의 농도도 이렇게 걸쭉하죠. 시간 지날수록 이게 더 묽어집니다. 그 가지고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한번 김치를 시식해 볼까요? 살짝의 풋내도 남아있고 너무 아삭하고 그리고 신맛이랑 단맛 그리고 짠맛이 되게 골고루 올라오네요. 저는 이제 완전 익은 김치보다 살짝 덜 익은 김치를 선호하는 편이라서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했지만 이제 더 익은 김치 원하시는 분들은 좀 더 익혀주셔도 돼요. 제 김치는 샌프란시스코 기준 최저가 13도에서 한 20도 정도 되고요. 그래서 실온에 이틀 정도 빼놓고 냉장고에서 일주일 동안 숙성시킨 김치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좀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깍두기가 배추김치보다 좀 더 기본적인 김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깍두기를 만들었는데요. 먼저 이 깍두기를 먼저 시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김치로 넘어가시면 다음번에 훨씬 더 수월하게 김치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만약에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맛이 잘 어우러지는 것 같으면서 약간의 그 샐러드 같은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설렁탕집에서 먹는 그런 깍두기의 느낌은 아니고 그런 단맛 없이 그 무에서 주는 은은한 단맛과 그다음에 파, 향, 다른 각가지 재료들의 맛이 골고루 느껴지는 그런 깍두기 맛이 있습니다. I love the texture. It has the right amount of like crunch to it. Not too hard, not too soft, just right. The spice is there, the sweetness is there. It has the radish taste to it. It's refreshing.